그럼 만약에 내가 감내 가능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전 무조건 사요. 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하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다 돈 다 잃거든요. 저는 사실 만약에 좀 돌아가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확실히 달라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자, 우리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청약이 왜 이슈가 됐을까요? 한강변 뷰 플러스 서울 플러스 주변 시세 13억이었나? 근데 이제 분양가 8억 5억이거든요? 되면은 그냥 5억을 버는 거예요. 실제 진짜 지금 집 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구하고 있죠. 저도 사실 이제 신혼부부라 특권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뭐 여러저러 알아봤는데 또 8억이니까 대출이 힘들거든요. 사실 무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을 살 때 투자 관점으로 무조건 봐요.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거든요, 안에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무리해서 좀 완전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간다. 저는 저랑 아내랑은 지금 합의 본 게 한 6억 정도 대출 최대치로 끌고 다 이제 털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서울이다 보니까 직장이 부담이 있죠. 저는 이제 주식에 비하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형님이 집이 있으시 자가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노해. 뭐 집이 있어도 더 좋거나 뭐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집을 알아볼 수 있는데 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그게 약간 느낌이 좀 달랐는데. 저는 뭐 구매한 건 아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금수저인데. 네.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죠? 네, 아파트고. 아니 나는 이제 성우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갖고 청약 통장을 들어야 되나?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청약 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3번 깼어요, 청약을. 아쉽네요. 저번에도 고민하시더라고요. 깼는데 투자를 했거든요, 딴 거에다가. 근데 카드를 여러 개 마련해 놓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청약 가점으로는 노답인데 자녀를 좀 많이 낳을 계획이다. 그러면 사실 덤벼볼 수 있어요. 다자녀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거의 당해 청약 그래가지고 거주지 2년 채우면서 거의 당해 지역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 신혼특공이면 자녀 수가 많으면 또 우위가 있거든요. 동점일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그 청약에 넣어놓은 돈은 청약 저축 담보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한 1.5%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또 되죠. 저금리로 조달해서 캐리 트레이드 네, 가능합니다. 네. 뭐 일단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뭐 집을 사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관점 다를 수 있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말고 빠질 때도 있지만 5년 정도 뒤에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 수익이 쌓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는 마음이 편해요. 일단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진짜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집이 없었다고 하면은 먼저 집부터 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없이 주식에 먼저 투자해서 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은 급하잖아요. 나 빨리 돈 벌어서 주택을 사야 돼 이러면 또 급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도 주택이 보유된 이후로 승률이 높아졌어요. 여유롭게 따박따박 벌면 되는 거니까 마음이 급하지가 않죠.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좀 배당주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거주하시라고 이제 빌라를 10년 전에 하나 구매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뭐 돈을 못 벌었냐 하면은 그래도 한 60만 원씩 월세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가 집값이 되게 싸요. 뭐 1억 초반대예요. 근데 1억 초반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뭐 대출 없이 그냥 이제 아예 그냥 구매를 하는. 네네. 연 수익률이면 한 7%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 몇 개 막 네. 사가지고 그걸로 수익 주고서. 사회초년생 때 오피스텔 살았으니까 월세가 75만 원인가 막 나고 그랬었어요. 영빈님 글로 가라 그랬거든요. 회사 근처로 구하라 그러셔가지고 5분에서 10분 거리 내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초년생이니까 5분에서 10분 거리가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로 갔죠. 월세 75에 관리비 15인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회사까지 걸어서 5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시간을 아껴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던 건데 좀 너무 아낀 거죠. 한마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근데 왜 저한테? 딱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처음에 둬야 되는 게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냥 만약에 딱 그 시작점이 되면. 제 친구들도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코인하고 테마주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 돈 다 잃거든요. 다 깡통 차고 또 주식도 안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고 모아놓은 돈 없이 주담대 받아서 들어가고 이제 원금 상환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먼저 갖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야지. 슈퍼개미가 될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걸 1, 2년 정도 뒤에 깨닫고 결혼을 막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고 왔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사실 레버리지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엄청 큰 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신용대출이 이제 연봉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데 주택은 레버리지가 꽤 크게 할 수 있고 수익금 자체가 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반대인데 지금 부동산에 조금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높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러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네. 지금 부동산 들어가라는 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저는 그냥 자기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냥 그럼 만약에 내가 감내가 가능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전 무조건 사요. 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하면. 저는 지금은 조금 저는 안 샀을 것 같습니다.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적은 확률로 경제가 진짜 크게 이제 무너질 확률도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고, 근데 미국이 경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시장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담대 대출 금리도 또 오르거든요. 최근에 집값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주담대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꽤 크다. 장담은 어렵고 너도 나도 다 팔면서 집값이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조언 같은 거 한마디씩 하면서 좀 끝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거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쪽 지역도 가보고 동향도 좀 물어보고 내가 살 집이 구조는 어떤지도 다 봐야 되고 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를 하든 간에 공부 없이 하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조금 나의 노후와 미래를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이 하니까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지? 깡통 몇 번 차야 되나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깡통을 또 차는 건 필수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깡통 차보면은 저희 품 파운트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한 줄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임재민에게 김영빈이란? 내 월세 돌려줘. 신청국에게 깡통이란? 성장의 자양분이었다. 노페인 노게인. 네. 네. 너는 이런 거 질문해줘. 나에게 김용민이야 뭐야? 이거 PD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 임재민에게 부동산이란? 부동산. 가깝고도 멀고도 가까운. 진짜 갖고 싶네요 진짜. 갖고 싶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컨셉 이상하게 잡히겠는데.